엄마,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베란다에 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해? 물어보며 부엌으로 갔는데 엄마 모임 간다고 저녁 알아서 먹으라는 메모가 있었어. 순간 소름이 확 끼쳐서 뒤돌아보는데 아직도 엄마가 베란다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튀려고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엄마 눈동자만 나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러고 신발도 못 신고 뛰면서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이 하는 말이, 너도 봤냐? 형은 나보다 먼저 집에 왔었는데 그 엄마 껍데기 쓴 게 안방에서 문 살짝 열어두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눈 흰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검은 자가 동공만 남아있었대. 결국 형이랑 PC방에서 밤샜어. 소파.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새 소파를 들였는데 그 소파가 온 뒤로부터 나 혼자 있을 때만 TV가 혼자 켜지고 정전이 되고 도둑이 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어느 날은 내가 엄마랑 소파 옆에서 이불 깔고 자고 있었어. 내가 꿈에서 그 소파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랑 내가 얼굴을 소파 밑으로 내놓고 완전 사악하게 웃고 있었어. 그러더니 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소파 밑에서 날 잡아당겨서 안 끌려가려고 애쓰다가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소파 좀 버리자고 떼써서 결국 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소파가 밖에 놓여 있었는데 너무 깨끗해서 가져온 거라고. 밖에 있는 물건이 뭐든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건 진짜 조심해. 목소리. 10살 때쯤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어.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고 학원 가야 해서 가방 챙기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 팔 붙잡고 오늘은 학원 안 가고 자기 부모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는 거야. 내가 학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학원 끝나면 다시 온다고 얘기하고 학원을 갔어. 끝나고 4시쯤에 친구 집 가는데 친구 옆집에 폴리스라인 같은 게 찍찍 붙어있고 경찰 몇 명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야. 옆집에 부부가 사는데 여자분이 자살했대. 무서워서 친구랑 우리 집에서 놀려고 같이 집 가는 길에 그 친구한테 너 아까 왜 학원 가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놀던 중에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작게 들렸는데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대. 진짜 개소름. 현관문? 16살 때 엄마 아빠가 장례식장 가셔서 하루 정도 안 들어오셨어. 그래서 밤에 동생이랑 나랑 집 보는데 동생이 귀가 엄청 예민했거든. 우리가 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언니,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 나. 밖에 누구 있나 봐.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아, 얘가 밤에 나랑 둘만 있어서 겁먹었나 보다 생각하고 현관문 열고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줘서 동생 안심시켜주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 열려는데 그 순간에 둔탁한 남자 구둣발 소리가 진짜 천천히 우리 집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우리 집이 복도 끝이어서 지나갈 사람도 없었으니까 동생 말이 사실이었던 거지. 그때 바로 울면서 인터폰으로 경비 아저씨께 전화하니까 수상한 사람 돌아다닌다고 아파트 전체 방송해 주셨어. 내가 그때 현관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무섭고 섬뜩해. 상자. 학교 다닐 때 옆에 강이 있고 거길 건너면 오리고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강으로 내려가는 비탈길 쪽에 호박을 기르셨어. 매일 아침에 가게 열면서 호박을 확인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호박밭 옆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정도로 큰 상자가 버려져 있더래.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매일 밭에 갈 때마다 그 상자 쪽에서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나서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이 호박 키우는 거 아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쓰냐고 의심해서 사장님이 총대 메고 그 상자를 치우기로 하신 거지. 근데 상자를 열어보기가 무서워져서 경찰에 신고하셨대. 경찰이랑 같이 확인했는데 그 상자 안에서 남자 시체가 나온 거야. 근데 몸에 장기가 하나도 없었대. 그래서 그 근처 다 난리 나고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고 경찰과 함께 확인하셨던 사장님은 충격으로 가게도 쉬셨어. 계단. 몇 년 전에 거실에서 엄마랑 나랑 앉아서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집에 사는 언니가 앞집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길래 엄마랑 깜짝 놀라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언니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대로 언니 데리고 택시 타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줬어. 알고 보니까 우리 동에 정신에 문제 있는 여자애가 살고 있었는데 걔가 과일칼 들고 우리 층이랑 위층 사이 계단에 숨어있다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언니 얼굴을 찌른 거였대. 진짜 다행히 눈 바로 옆에 상처 나서 시력에는 문제 없었고 원래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건데 걔네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둬놓고 살았던 거였어. 저주 상자. 저주 상자 알아?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얘긴데 새카만 오치를 한 상자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맞춰보라고 시킨대. 큐브같이 맞출 수 있고 그 상자를 한번 보면 정말 맞춰보고 싶어져서 몰두하게 되는데
다 맞추면 상자가 열리면서 거기 담아놓은 저주가 연사람을 덮치고 저주해서 죽인대. 그 저주를 풀려면 상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더라. 할머니가 이걸 본 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온 사람이 조선 애들 데려가서 풀어보라고 시켰대. 그런데 할머니는 상자에서 뭐가 뚝뚝 흘러나오는 게 보여서 너무 무서워 우셨고 안 풀겠다고 버티니까 그냥 보내줘서 울면서 돌아왔는데, 할머니의 작은할머니가 무당 딸이신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고 작은할머니의 엄마 집에서 며칠 묵게 하고 먼 친척 집으로 보내버려서 저주 때문인지 몰라도 그 뒤로 2번 다시 고향 집으로 못 돌아가셨대. 바다 여행. 나 바다로 여행 왔는데 바다에서 시체 나왔어. 불꽃놀이 하려고 숙소에서 나와서 바다 가까이 걸어갔는데 바다에 뭐가 둥둥 떠 있어서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 같은 건가 하고 좀 자세히 봤는데 볼수록 사람 옷 같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다가 순간 소름 쫙 돋아서 바로 땅 쪽으로 뛰어갔는데 갑자기 경찰 오더니 우리한테 어떤 여자 본 적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기분 싸해서 저기 바다에 뭐 떠다니는 거 봤는데 사람인 듯한 형체였다고 뭔가 바지랑 옷 형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좀 지나고 구급차랑 경찰차 오더니 그거 형체 확인하고 수습해 갔어. 진짜 시체였을 거야.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바로 숙소로 들어갔어. 근데 우리 그거 발견된 바다 바로 앞 오션뷰 숙소여서 커튼 닫히고 말없이 술만 먹고 왔어. 바이킹. 내가 살면서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느낀 게 친오빠랑 바이킹 타다가 안전바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 곡성 기차마을이라고 거기 은근히 큰 바이킹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로 개발돼서 안전하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는 아기 때부터 다니던 시골에 바이킹이 새로 생기니까 신기해서 바로 가서 탔는데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안전바가 스르륵 올라간 거야. 맨 뒤 맨 끝쪽에 타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친오빠가 한 손으로 바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나 감싸 안은 다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어. 오빠도 어렸는데 울면서 계속 아저씨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 오빠 부르면서 울고 아저씨를 한 6번쯤 부르고 나서야 운행하시던 분이 상황 파악하시고 바로 정지했는데 오빠랑 내리자마자 다리 풀리고 못 일어났었던 기억이 나네. 난 그때 이후로 바이킹은 절대 못 타. 신촌 아웃백 귀신. 아마 예전에 신촌 쪽으로 대학 다니던 사람 중에는 들어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연대 근처에 큰 아웃백이 하나 있어. 거기 여자 화장실 귀신이 유명해. 보기에는 사람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검정 긴 생머리 여자래. 화장실 칸에 들어가고 너무 오래 안 나와서 노크를 해보면 그 칸이 그냥 비어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흔한 괴담 얘기 같은데, 내가 아는 선배 친구가 직접 그 귀신을 봤대. 화장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줄을 좀 길게 서 있었는데 맨 앞에 서 있던 긴 머리 여자가 들어간 지 한참이 되도록 안 나와서 기다리던 사람이 노크했더니 문이 스윽 밀렸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그때 줄 서 있던 사람들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이렇게 단체로 같은 상황을 겪은 후기들이 몇몇 있었나 봐. 혼자서 겪었다는 얘기들도 겹치고 해서 신빙성 있는 유명한 귀신이 된 거지. 그때 당시에 엄청 핫했고 아웃백 유행이 지나고 나서 손님이 줄고 목격자가 자연스레 적어진 건가 싶기도 해. 괴담 폴더. 난 괴담 모으고 보는 거 좋아해서 따로 괴담 폴더 만들어놔서 거기에 괴담 사진이 애내낸 게 있었어. 그때도 괴담 몇 개 수집하고 어플 실행되어 있는 거 다 끄고 홈 화면만 뜨게 만들어놓고 자다가 꿈 꿨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내 몸 옆에 폰이 놓여 있었는데 묘하게 위화감이 드는 거야. 생각해보니 내 몸인데 왜 3인칭으로 보이지? 하고 깨달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깔깔깔깔 웃다가 내 옆에 있던 폰 집어들고 괴담 폴더 들어가서 읽으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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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야. 보통 사람이 읽는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사진 휙휙 넘기면서 비디오 빨리 감기 하는 목소리로 계속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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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러는데 무섭고 소름 돋아서 울면서 떨다가 깼어.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폰 봤는데 갤러리 앱 켜져 있어서 소름 돋아서 바로 괴담 폴더 삭제했어. 큰엄마. 우리 엄마랑 큰엄마랑 얼굴도 안 보는 사이야.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고 큰엄마는 딸을 낳으셨어. 보수적인 친가에서 장손 낳았다고 우리 엄마는 어와둥둥 예뻐하고 큰엄마한테는 아들 낳으라고 닥달했대. 하루는 명절이었는데 큰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자고 가라고 엄청 꼬시더래. 엄마는 피곤해서 친정 가고 싶은데 큰엄마가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잘해줘서 그냥 자고 가기로 하고 자는데, 아기였던 오빠가 밤새 땀 흘리고 토하고 열나고 엄마도 등이 이상할 정도로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대. 결국 밤을 꼬박 새우고 거실에 나와서 눈 좀 붙였더니 시원해서 그런가 조금 주무셨대. 다음날 아침에 녹초가 된 상태로 일어났는데 큰엄마가 아침밥도 미리 차려주고 왕비마마 대접을 해줘서 우리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이부자리 정리하다가 엄마가 자던 이불을 딱 접는데 그 이불 아래 부적이 다다다닥 엄청 빼곡하게 붙어 있었대. 그 이후로 가족들 다 대판 싸우고 큰엄마네랑 연 끊은 지가 거의 20년 다 되어가.